지금 2차전지 소재나 이런 것들도 보면 10배씩 번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주식 잘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전장 부품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주식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이클 바닥에서 사면 10배 나와요. 그런데 성장주 스토리는 이렇게 가다가 이거 사느냐 마느냐 하면서 노이즈 막 나오다가 이기면 위너테이크로 해가면서 샥 쏴버리는 거죠. 그게 산업을 키우는데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이사님이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또 한번 드려보면 네. 보통 아까 금리가 내려가서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혹자분들은 혹자. 경기 침체가 오면은 오히려 반길 일이다. 금리를 그때부터 내리니까 주가는 날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 와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풀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이거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소프트 랜딩, 하드코어 랜딩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07년도에 고용 시장이 부러지고 나서 그거 회복되는데 72개월 걸렸습니다. 6년 걸렸어요. 그러면 2013년에 돼서 07년도 부러졌던 고용 시장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00년 닷컴 버블 때는요 고용 시장 멀쩡했어요. 네. 리세션 징후가 눈곱만큼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때 당시에 리세션은 두 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한 분기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가 다시 마이너스 갔거든요. 그래도 이건 너무 하니까 리세션 판정해서 NBR이 판정을 했지만 엄밀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용 시장은 계속 좋아졌어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도 계속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래,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게 소프트 랜딩인 거예요. 07년도는 지수 47% 빠졌거든요. 네. 1년으로 고점 대비해서는 57%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것 같지만 팬데믹 때도 47% 빠졌어요. 네. 그 정도 빠진 거예요. 거의 급사를 맞아버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고용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거는 거의 7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6년 반이 걸렸어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드코어 랜딩이에요. 근데 닷컴 버블 때는 금리 인상해놓고 금리가 쭉쭉쭉쭉쭉 내려서 거의 제로금리까지 갔는데 제로금리 수준까지 갔는데 3년 동안 75%가 내렸습니다. 그렇구나. 네. 종합주가지수가 75% 내린 게 하드코어 랜딩이고 45%, 47% 내린 게 소프트 랜딩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합주가지수를 말하고 선반영이다 이런 얘기하고 막 수많은 레토릭, 내러티브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저 책에다 쓴 핵심도 뭐냐면 너무 많은 레토릭들이 많다. 가치 투자해야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한국 주식 장기 투자 해봤어? 망해. 나 그렇게 해서 조선주로 많이 벌었다가 거지된 사람도 봤거든요. 빚내갖고 신용 이자 있고 반대면 탈탈 털려가지고 있는 집까지 날리는 사람 봤거든요. 한국은 장기 투자 안 돼요. 미국은 장기 투자 되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수많은 레토릭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할 것들을 다 놔야 된다. 너무 많은 것들을 쥐고 머릿속에 너무 많은 유튜브들이 한몫한 거예요. 책들이 한몫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거 하나 딱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걸 다 쥐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 뭐냐? 역사적으로 8번 동안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 경제를 가장 잘하는 페드. 페드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빠른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지만 그 예측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곳은 페드밖에 없습니다. 그 페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 죽을 것 같다. 초크 풀어주자. 빨리 CPR 하고 응급실 빨리 보내. 의사 선생님이 전화해. 이게 금리 인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 끊어가면서 지금 있잖아요. 빨리 큰 병원 가보세요. 가갖고 저기 하고 이거 진단서 여기다 소견서 써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게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부러지겠죠. 네. 어딘가 빵꾸가 나겠죠. 그런 이벤트가 터지기 전에는 금리를 안 내려요. 올려놓고 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금리가 나쁜 거냐? 안 나쁘지. 페드든 국가경제든 금리가 높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노인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기금, 공제회 이런 애들 산적한 문제 다 해결돼요. 걔들 목표가 5% 금리 준다. 앞으로 캐시플로우 나오는 거 거기다 때려 박아놓으면 끝내주거든요.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노인 양반들이 와서 월세 해서 얼마 받습니까? 세금 내고 1.5% 2%밖에 못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은행에다 떡하니 가면 커피도 공짜로 주지. 예? 그럼 저기 ATM기 수수료도 면제해 주지. 그렇게 하고서 5%씩 준다. 그럼 노인 양반들은 노후 대책 다 끝나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하러 삽니까? 그러면 노인들이 아파트를 월세 놓으려고 샀던 수요들이 감소가 되면서 물가도 안정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높은 금리가 유지되기만 한다면 그 사회는 되게 좋은 사회예요. 그런데 그걸 내린다. 산적한 문제를 해서 내린다. 굉장히 자기들도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어렵게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 저점 잡은 게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자꾸 금리 내리면 자꾸 오른다 그러냐. 네. 사진을 다 보여줘. 100마디 리포트 100마디 저거보다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해요. 금리 저점과 금리가 내려가는 저점과 지수 저점은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존재한다. 아. 올라가는 과정이나 동결하는 과정이 없다. 야, 네. 그게 핵심입니다. 책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맞아요. 책에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네. 우리가 지금 바라듯이 네. 금리 많이 내리길 바라시는데 네. 금리를 내린다면 주가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하게 빠져버린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죠.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사실. 예. 예.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 그 금리가 내려가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예. 그렇죠. 네. 책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한 1년 정도, 네. 뭐 1년 정도 이렇게 마음을 좀 더 한번 편하게 가져보면서 조급해하지 말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책에서 보니까 그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다리자 이런 게 아니라 주도주를 또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아, 주도주. 예. 그래서 책에서 주도주는 10년 가까이 시세를 분출한다고 하시면서 네. 그 주도주를 예. 노려보자 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정말 궁금한 게 이게 정말로 주도주가 10년 가까이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기도 그럼요. 하나요? 예, 10년 10년 갑니다. 아 그래요? 10년 동안 주 시대 뿜어버리죠. 어. LG화학이 배터리 한 지가 13년, 14년 됐을 겁니다. 음. 남들 안 한다고 할 때 파우치형으로 해서 소형 배터리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만 하는데 걔들은 차량용 대형 전지 한다고 화학 그때 LG화학 너무 좋은 회사였거든요. 거기서 번 돈 다 때려박아가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 특허 만들고 막 투자하고 막 감가상각 때려박고 맨날 불 나고 그 화재 뭐 하고 물어주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LG화학이 아마 배터리를 분사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미국처럼 이런 구조였다고 한다면 100배짜리 주식이 되는 거죠. 아. 그걸 고스란히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거고 네이버 같은 거 카카오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07년도 08년도 09년도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걔네 매출액 공시 막 그 해서 30% 이상 변동 있을 때 정정 공시 막 하는데 50%씩 막 퀀텀 점프해요. 매출이 이익 막 시장하고 상관없이 막 퀀텀 점프해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내려요. 장 빠지면 내리거든. 그러고 나서 주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 10배씩 가잖아요. 그 밑에 있는 전자결제 업체들 제가 본 게 250억부터 따라다니는데 그게 1조까지 갔습니다. 아. 40배 올랐죠. 네. 지금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것들도 보면 10배씩 번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주식 잘하시는 그렇죠, 분들 이렇게 그렇죠.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전장 부품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어. 그러니까 주식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이클 바닥에서 사면 10배 나와요. 그런데 성장주 스토리는 이렇게 가다가 이거 사느냐 마느냐 하면서 노이즈 막 나오다가 이기면 위너 테이크로 해가면서 샥 쏴버리는 거죠. 그게 산업을 키우는데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실을 따먹는 과정도 또 10년 걸리고 그러니까 보통 산업이 한번 커서 뭐 한다 그러면 20, 30년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여 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옛날에 제가 재미를 많이 봤던 게 태양광 같은 걸 재미 많이 봤습니다. 태양광 초기에 제가 저쪽 탐방을 갔어요. 분당으로. 갔는데 요런 웨이퍼 거울카처럼 생긴 웨이퍼를 한 장 보고 싶었어요. 인곳 웨이퍼 업체인데 인곳 웨이퍼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 지금도 모르겠는데. 네. 인곳은 두부모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콩을 막 갈아가지고 그놈을 솥에다 찐 다음에 소성을 시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어머니가 두부모로 자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한 장 한 장 슬라이스를 쳐서 계란을 붙이죠. 네. 그러면 OCI라고 하는 업체가 그 솥단지예요. 솥단지에다 콩 잔뜩 넣고 삶아버려 그걸. 그렇게 해서 그 콩물을 걸쭉하게 해갖고 소성해갖고 이런 큰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 덩어리가 인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인곳을 잘라서 슬라이스를 치면 이게 웨이퍼가 나오거든요. 웨이퍼, 네, 반도체처럼. 거기다가 선을 그려놓으면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전기로 바꾸는 거하고 그게 태양광이면
전기를 빛으로 바꿔준 건 LED고 그 반대 기술이잖아요. 반도체 기술이에요 다 그게. 근데 갔는데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깨진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저기 보급형 전문가 근데 멀리서까지 왔는데 이거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깨진 걸 보여주면 안 돼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깨진 거 말고 새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들은 족족 유럽으로 실어 보내서 깨진 거밖에 없습니다. 야. 지금 딱 네. 그러시잖아요. 뭔지 알지? 네. 이거 그 한 줄이 돈 소리가 막 짤랑짤랑 돌리는 거지. 네. 6,000원, 9,000원, 6,000원, 9,000원 박스권에서 6개월 왔다 갔다 했다가 그게 3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3년, 4년 사이클. 뭐 예를 들어서 TCK, 도카이 카본 코리아 이거 갔을 때 옛날 시가총액이 800억, 1,000억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일본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한국에다 이렇게 반도체는 이제 한국이 될 것 같으니까 흑연노예요. 그러니까 솥단지 하는 거. 그거 녹이는 거였는데 그거 하는데 너 이거 해서 한국에다 팔아먹어. 그래서 중국 공장 있는데 따라가서 저거 해요. 거기다 줘버린 거예요. 도카이 카본 코리아가 1조가 넘어섰죠. 계속 삼성 따르는 점유율 99%, 영업이익률 40%만. 10년 내내 뭐 삼성전자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따라다니면서 삼성 하이닉스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버는 거지. 그걸 일본으로 빼갔으면 안 되는데 아들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가련한 부성에 너는 가서 한국에 가서 너 이거 해라. 그러면서 여기다 지어주고 거기서 아버지가 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좋은 거죠. 그렇게 되는 주식들 10년째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면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제가 하는 소리만 봤을 때 언뜻 봐도 이렇게 매크로만 하는 애 같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혹시 이사님 앞으로의 주도주 네. 예상되는 뭐 섹터만이라도 혹시 뭐 몇 개만이라도 어떻게 언급이 되시나요? 다 할 수 있죠. 섹터는 언급할 수 네. 있어요. 종목은 아니고. 네네. 전장 부품 봐야죠. 전장부품. 전기차. 배터리는 됐는데 전장 부품이 안 될 일은 제로예요. 네. 물론 배터리가 40이면 전장 부품이 25%, 30% 미만일 거예요. 그리고 이 자동차는 생명과 연장돼요. 스마트폰은 깨지면 그냥 리콜해버리면 돼. 근데 이건 가다가 깨져버린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버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무조건 레퍼런스 있고 위너 테이크 올 소사이어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장 부품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해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자동차 본네트 딱 열어보면 거기에 요런 강관 요런 걸로 다 했고 막 그 냉각수 옮겨주는 거 거기다가 막 인젝션 주고 윤활유 넣고 막 하는 막 크랭크 축이 막 움직이면서 그걸 오버헤드 캠으로 해갖고 막 눌러주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기기장치 딱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뭘로 바뀌냐면 전자로 바뀌어요. 전자로. 그러면 이제 피아노가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면 막 이렇게 치면 이게 툭툭 가서 누르면서 퉁퉁 치잖아요. 근데 전자 오르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딱 다면 징 하고 소리가 나는 거죠. 전자 오르기 밑에는 PCB 기판이 있는 거죠. 피어 있는 거죠. 자동차도 이제 바뀌는 거예요. PCB 잔뜩 들어가겠지. PCB. 그 다음에 그 컨트롤, PCB를 컨트롤해주는 컨트롤 유닛 들어가겠지. 네. 우리나라에 못해. 미국에 다 해. 미국에 6개 업체. 과점이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시아고, 엑시온, 뭐, 다 그런 애들이야. 딱 보고 있다가, 이거 되네. 그거 펀드만 또, ETF만 또 아주 깔쌈하게 만들어 놨어. 요것만 살래? 이렇게 자동차 부품, 그거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가 이제, 전력 반도체 같은 거. 반도체가 막 쓰이다 보니까 저항값도 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전력 반도체 같은 거. 전장 부품을 파보면 거기 막 카메라 들어가 자율주행 하려면 들어가야지. PCB 기판 들어가야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일타 먹는 애들이 분명히 갈 거예요. LG전자가 대장이 되는 거죠.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돌아다니는 가전제품을 이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LG전자나 삼성전기나 이런 것들 잘 보셔야죠. 그게 지금 LG전자나 에코프로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구조전환은 무조건 봐야 된다. 신재생이 잠깐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태안 앞바다나 뭐 새만금에다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뭐 2조짜리를 깔고 싶어. 그러면 2조가 돈이 어디 있어? 정부가. 너 이거 허가해줄게. 30년 동안 보장해줄게. 전기 팔아먹게. 해가지고 너 불려줄 테니 계약서 쓰자. 그 돈 네가 끌어와. 그럼 그거 누가 되냐? 증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밀지. 근데 지금 금리가 5%였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도나면 안 되니까 10%씩 받는 거지. 네. 그러면 10%씩 내부 수익률 10%를 해서 그거를 BEP를 맞추려면 얼마를 거기다 2조 때려 박으려면 10%씩 해갖고 7년에 2배씩이면 30년이면 몇 배를 때려 박아 돈을 얼마를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올스톱되어 있는 것이 전 세계가. 타워 크레인 갖다 놓고 막 풍력 발전소 막 산발이 때려 박고 막 거기다가 타워 크레인 올리고 그럼 적어도 그 풍력 발전기 하나 세우려면 100억, 15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는 게 다 돈이 돌아야 되는데 금리가 비싸니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느 시점 지나고 금리가 인하되면 전환이 일어나겠고 거기다 수소 들어가는 거고. 수소 이 세상은 수소 모빌리티는 안 될지 몰라도 수소 에너지 여기 뭐 자가용 발전기나 뭐 이런 것들 건물 내에 있는 비상용 발전기 전부 수소로 바뀌는 거지 이제 군대 뭐 이런데 다 바뀌는 거지. 괜찮잖아요. 에너지 구조 전환 잘 보셔야지 섹터. 반도체 저는 삼성이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삼성이. 네. 근데 그것도 구조 전환이에요. 디램 이제 끝났잖아요. 다 따라왔어. 낸드는 중국이 더 잘할 것 같아 앞으로. 낸드에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리고 아직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디램은 없잖아요. 뭐 LP다 나냐 다 날라갔고 걔들은 뭐 이제 완전히 종이 쪼가리 됐고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 이 세 개가 다 먹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세 개의 과점 체제하고 플레이어가 7개, 8개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얘들은 그게 끝나야 투자하는 거가 그 전까지는 먹고 살만하면 또 막 피 터지게 싸우려고 또 유상증자 때려박고 뭐 공장 짓고 막 하면서 주주들한테 좋기보다는 회사가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니까 그건 아니다. 근데 지금 TSMC하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삼성하고 이 두 개가 붙는 거거든요. 이거는 못 이겨도 2등이고 그렇잖아요. 네. 못 이겨도. 근데 그것만 잘 해서 한다 보면 비메모리가 그 되게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그동안 40년은 메모리가 먹여 살렸다면 앞으로 40년은 비메모리가 먹여 살릴 거고 예전과는 다른 어떤 소셜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삼성이 길을 쓸 겁니다. 삼성 돈 다 때려 박아서라도 이기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에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있겠죠. 소재, 부장, 뭐 소부장 제품 뭐 이런 것들. 뭐 거기 보면 미국에 오면 뭐 ASM 그 해가지고 뭐 EUV 장비, DUV 장비, DUV는 안 쓰니까 EUV 장비 뭐 하고 거기에 뭐 펠리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삼성이 그거 다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쪽을 잘 보면 그런 게 10배 나겠죠. TCK처럼 전자결제 업체들처럼 네이버처럼 멀리 보고 가능하죠. 근데 주가는 항상 이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오면 또 사고 물리면 어차피 될 건데 뭐 밑에 물 한 번 더 쳐주면 이렇게 가야지. 직장인들이 어떻게 맨날 차트 보고 그걸 보고 5분 10분 보고 놓고 그걸 어떻게 매매를 해요. 네. 안 되죠. 그 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거를 못하고 1년 지났을 때 약간 종잣돈이 모이면 이사님 찾아가면은 안 돼요. 네.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네. 뭐 하여튼 뭐 와서 계좌를 터주시면 좋긴 한데 제가 1대1로 전화를 한다거나 자산 관리를 하진 않아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해보니까 제 돈 관리하기도 일단 어렵고 중요한 건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제가 해보면 저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주식을 사놓고 내리는데 누가 기분이 좋아요. 기분 나쁘고 이쪽 신경 못 쓰고 저쪽으로 자꾸 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비이클을 만들어서 고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그 레버 카운트로 싼다는 거 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시장을 잘 보고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서 저는 망을 보는 사람 쪽에 아직까지는 포지션을 좀 더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브로커로 저 주식 매매도 하고 해봤지만 그게 몸도 건강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이제 내 돈도 벌어야 되는데 고객들하고 이해상충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방법은 고민을 해보겠지만 하여튼 제 유튜브 개인 유튜브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오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송하니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